네, 7시 5분이 되었으므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학우 여러분, 그리고 춘천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가해주신 허영 의원 및 지금 보좌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청정강원 간담회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제57대 당신의 중학생의 자치행정국장 김한기입니다. 우선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청정강원 간담회는 KBS 유튜브 송출을 통해서 강원대학교 학우와 그리고 춘천 시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 송출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청정강원은 청년들의 정책으로 만드는 강원을 줄임말입니다. 강원 청년들의 정책을 다루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청정강원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후보님께서 준비하신 공약 및 청년 정책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춘천 거주 청년인 강원대학교 재학생 사이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의제 해결 및 춘천시 청년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정책기획단에서 준비한 청년 정책을 제안한 후 피드백을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상호 간의 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회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호국 경영에 대한 공념이 있겠습니다. 1도 공념.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청정강원 간담회는 두 차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이신 허영 후보님을 모시고 진행하며 두 번째 간담회는 김혜란 국민의힘 후보를 모시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허영 후보님의 간략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영 후보께서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각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현역 의원이십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정치에 입문하셨으며 국회의원 김근태 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하여 국회의원 이규 보좌관, 강원도청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의원님을 모시고 청정강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무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청년 정책 및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네, 강원대학교 후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 초록하천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춘천의 대표 일꾼 허영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방금 전까지는 우리 강대 정문 사거리에서 퇴근하시는 춘천 시민 여러분들과 또 강대 교직원 학우 여러분들께 거리 인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3월 4일 개강 날짜에는 백록간 학생식당에 가서 학식도 먹고 또 개강하는 날 학우들과 함께 재밌는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돈가스를 먹었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학식 값이 조금 비싸다는 느낌은 좀 받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생활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우석 제57대 당신의 총학생회 총학생장님을 비롯한 총학생 간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 나눌 시간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청정강원, 제가 청정강원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강원이라고 하는 뜻풀이가 있어가지고 더욱더 청정강원의 의미가 남다르게 좋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아버지 뻘 되는 국회의원 후보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고민을 마이크를 줘도 되겠네. 여러분들이랑 고민을 함께 나눌 시간을 가져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빠른 시간 내에 PPT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책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PPT 좀 넘겨주시죠. 기후 위기와 세계 평화를 고민하는 청년. 이렇게 좀 주제를 담아봤는데요. 저는 이 선거에 대해서 보통 후보들이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그리고 아니면 다양한 그 선거의 의미를 두고 선거에 임합니다. 근데 저는 현 시기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가장 해결해야 될 화두는 이러한 시대 정신을 어떻게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한번 읽다가 보니까 다음 장 한번 남겨주시죠. 핀란드 청년들의 고민이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라고 하는 글귀가 적은 책을 봤어요. 핀란드 청년들은 그야말로 현 시기에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구 위기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그다음에 하마스 간에 있을 전쟁 이런 전쟁들이 지구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을 억제하고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핀란드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가졌길래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느 직장에 가고 어떤 학업을 듣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책에서 쭉 설명한 그 해법을 보니까 핀란드는 일단은 대학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핀란드 대학생들에게는 주거비가 국가에서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학업 수당 같은 것들이 지급이 되어서 학업을 듣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업 교자재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친구들은 대학에 다니면서 주거 걱정 안 해, 그 다음에 등록비 걱정 안 해,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학업에 필요한 재반 비용 걱정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라고 하는 그런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법과 기술과 그다음 학문적 연구와 실천 방안들을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국가가 모든 대학 교육을 이런 무상교육 시스템과 또 다양한 이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 시대 정신을 해결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청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제가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서울 수도권 빼고 전국에서 청년들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기본법에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청년들이 60만 명이 서울 수도권으로 이주를 했대요. 60만 명. 6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인구냐면은 저기 경기도 안산시의 인구하고 거의 같아요. 전주, 청주 정도 도시의 인구가 서울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이주를 한 거예요. 강원도는 그러면 얼마만큼 이주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지난 10년간 4만 4천 명이 서울로 이주를 했어요. 이 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인구는 화천군이 2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양구군이 2만 1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화천군, 양구군 인구 전체가 그냥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지금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라고 정의 내려서 커다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죠. 청년 절반,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 인구가 약 540만 명이 되나요? 그 중에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비수도권 청년 중에 77%가 수도권으로 엑소더스하고 이주하고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참 너무나 비열한 그리고 참담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때 이게 보니까 지난 어디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게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19세에서 34세 청년 4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만 41.6%가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못 가는 이유를 물어봤더니만 의료비의 부담, 그 다음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가 47.1%, 또 의료비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가 33.75% 정도 응답을 했더라고요. 이것 또한
우리 청년들의 지금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또 지역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이주를 하고 이사를 하고 또 지역에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도 부족하고 교육 환경도 열악하고 또한 나는 즐기면서 대학생활이나 그 다음에 직업 활동하고 싶은데 그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이러한 참담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 청년 세대들을 지키고 또 함께 이 나라를 정말 청년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간담회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입법 활동을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월세 지원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그 직방이라고 하는 그 월세, 전세 이렇게 구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직방에서 강원대 부근의 그 월세 평균액을 이렇게 조사한 걸 보니까 36만 8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가지고 38만 원 정도 월세 평균 가액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이건 평균이니까 더 높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니까 이 월세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월세 지원 정책이 있는데 딱 1회 정도에 한해서 월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바를 통해서나 부모님 지원을 받아서 월세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전세 사기의 70%가 청년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70%가 그 청년들이 몇 년간 모았던 그런 목돈들, 어머님한테 받았던 목돈들이 그 전세 사기 피해로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걸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세, 월세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우리 춘천 같은 경우에 있어도 ITX 타고 지금 우리 강원대로 통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통학을 할까? 월세나 전세가 싸면은 여기서 가깝게 지내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가 있는데 교통비가 월세보다 한 20만 원 정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통학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통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월세, 그것도 월세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12월 31일이면 끝납니다. 종료가 돼서 그 월세 지원마저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월세 금액도 평균치에 가깝게 국가가 좀 지원해 줘야 한다. 그리고 월세를 받고 또 전세 지원과 보증금 지원을 받고 또 전세 보증금 이런 거를 은행에서 대출하면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자 지원을 받고 또 전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중개 받아가지고 중개비를 내야 되는데 그 중개비 지원까지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독자적으로 처리를 해서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 넘어갔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피해의 70%가 제가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 하에서 억울하게 빼앗긴 그 자기 자신의 이 생명줄 같은 전세금들을 다시 국가가 배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에 통과돼서 시행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세 지원, 그 다음에 전월세 하는 데 있어서 대출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대출 조건들을 완화하고 이자 지원하고 중개를 지원 이런 세트 지원책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주거 환경들을 지원하는 것을 더 넘어서 청년들이 이주하지 않고 우리 춘천에서 안정적인 주거 주택 하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이 또 일자리와 매칭되어서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 창업마을을 구성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국토교통이라고 하는 국회 상임위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강대에 캠퍼스 혁신파크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새로운 건물이 지금 500억 정도 들여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공사가 잠깐 중단되어 있는데 그 캠퍼스 혁신파크는 뭐냐면 기존에는 대학 내에 기업이 자신의 기업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었고 그 기업이 스스로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청년들에게 그 옆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것이 캠퍼스 혁신파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 강원대학교에 500억이 투자돼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해냈었는데요. 이걸 빨리 만들어내서 그것도 하나의 청년 창업 마을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주거 공간들도 함께 짓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창업 마을을 만들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춘천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됐지만은 기업 혁신 파크라고 해서 춘천이 새롭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업 도시 시즌 2입니다. 원주에 기업 도시가 들어섰는데요. 원주는 기업 도시, 그 다음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 도시가 들어서서 8년 만에 인구 10만 명이 늘었어요. 그 기업 도시에는 여러 가지 청년들의 주거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업 도시 시즌 2를 우리 춘천에 짓는 겁니다. 저기 강촌이라고 하는 마을 옆에 광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어집니다. 그 기업 도시가 2030년까지 앞으로 6년 후면 지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청년 창업 공간과 여러분들이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함께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 기업 혁신파크, 그 다음에 여기 캠퍼스 혁신파크, 그리고 오늘 저기 소양강 댐 밑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런 클러스터가 착공을 했는데요. 그 개념은 뭐냐면 소양강 댐이 깊이가 수심이 200m 정도 돼요. 그래서 수심 200m 그 수심 깊은 곳에 물은 항상 4도씨에서 7도씨 정도의 저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물을 빼가지고 그 옆에 클러스터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또 주거 공간을 마련해서 그거를 수열 난방 시스템, 수열 냉방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한 바퀴 돌아와서 물이 따뜻해지면 그 따뜻한 물을 스마트팜 농작물을 기르는데 온수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러한 수열 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클러스터가 3,300억이 투자가 돼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 데이터 센터, 스마트팜, 그 다음에 다양한 또 청년 창업 공간이 거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춘천에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본인들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하는 청년 창업마을, 그 다음에 그 창업마을과 연계된 청년
공동주택을 함께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우리 강원대에 통학하는 분들 보면은 좀 제가 간담회 과정 속에서 느꼈던 건데 이런 불만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지하철 타고 가서 버스로 환승하면 환승 비용이 무료이잖아요. 그런데 이 춘천에서 ITX 타고 와서 시내버스 17번, 300번 타고 강원대 오면은 그 환승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코레일하고 협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X 타고 또 전철 타고 우리 춘천에 와서 통학버스 타고 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환승 시스템을 좀 제공해 볼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교통비 절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비는 지금 이제 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청년 동행 카드라고 해가지고 5만 원씩 지급하는 교통비 지급 정책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더 활발한 정책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곧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에 의하면 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교통비를 지급했지만 그 산업단지에 취직한 청년들의 그 퇴사율, 그러니까 기업을 그만두는 비율이 연 4.54%였는데 교통비를 지급하고 나서 1%대로 줄었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교통비 지급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 교통비를 아껴서 기업에 머무를 수 있는 의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90% 정도 만족하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없애지 않고 청년 교통비를 조금 더 현실화해서 지급하는 그런 것들을 국가 산업 집정 및 공장 설립에 대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런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지속적인 국가 정책이 이어지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은 대학 생활은 잘 놀아야 성공합니다. 또 논 만큼 더 공부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이 논다라는 의미는 그냥 논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문화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 문화생활 속에서 다양한 학문적 연구의 팁을 얻고 그리고 다양한 영감을 얻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들을 북돋아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문화생활 바우처를 지급을 해서 영화든 연극이든 또 축구든 그다음에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헬스장 이용권이든 그러한 것들을 지급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생활도 즐기고 스스로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그런 현실을 타개하고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문화생활 바우처를 도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 아파야 청춘이다. 의료비 지원과 다양한 심리상담도 지원하는 그런 의료 바우처도 함께 여러분들께 지급하는 국가 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저도 92년도에 대학을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제25대 총학생회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시대가 하도 엄중해서
군사 정권과 싸우느라고 이런 학내의 중요한 학우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이슈들을 다루지 못했었어요. 이제 제가 성장을 했고 저도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3번 하고 나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도전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대학 청춘들에게 다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프리젠테이션 발표는 이만 줄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청년 정책 및 공약에 대해 설명해 주신 허영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허영구님의 깊은 고민이 영역 속에 드러났고 또한 얼마나 저희 춘천 청년과 저희 강원대학교 재학생을 생각하시는지 엿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사전에 네이버고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후보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을 수합했습니다. 사전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신 후 현장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김우석 강원대교 지구 7대 당신의 중학생회 총학생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총학생회장님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제57대 당신의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오늘 바쁜 시간 내셔 강원대학교와 또 춘천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모성발을 와주신 우리 허영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일 Q&A는 강원대학교 재학생들이 후보자님께 궁금한 점들을 아낌없이 질의하고 후보자님께서 강원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여과 없이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계시겠습니다. Q&A는 사전에 수렴한 질의 4가지와 오늘 후보자님의 춘천시와 강원대학교를 위한 진심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현장 질의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현장 질의를 통해 후보님과 소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적인 춘천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이 있으실까요? 2013년 강원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수구도시, 춘천도 지역 소멸률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전체의 면동 25곳에서 소멸면동이 총 11곳으로 지역 유지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춘천시는 일시적인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한 적립장려금 30만 원 외에는 뚜렷한 인구 증가 정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춘천시의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 발제 속에서도 이제 일부 나왔지만은 저도 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춘천시의 청년 인구는 계속해서 유지나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었는데요. 작년에 400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400명의 춘천시 청년 인구 준 것이죠. 춘천도 그야말로 이렇게 줄어나가면 벌써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점점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말씀드린 진단은 왜 이주할까는 주거, 생활, 의료, 문화 모든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포함해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구비하지 않는 한 이런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은 당연히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단기 땜질식 처방으로는 또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 춘천의 지금 인구는 28만 3천 명입니다. 춘천 하나의 도시가 자족적인 자립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5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최소 35만 명의 인구를 유지를 해야 자족도시, 자립경제 기반 도시로서의 도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로 35만 춘천 인구를 만들겠다. 앞으로 6년에서 8년 사이에. 앞서 제가 원주가 8년 내에 인구 10만 명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년까지 저는 인구 35만 도시 춘천을 만들 겁니다. 세 가지 트랙으로 만들 겁니다. 지난 4년간 춘천에 접근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 기반들을 춘천이 만들어냈습니다. 동서고속철도라고 해서 우리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속초까지 25분 만에 갈 수 있는 고속철도가 27년이면 놓여집니다. 인천 송도에서 우리 춘천까지 55분 만에 닿을 수 있는 GTX B노선이라고 하는 고속철도가 또한 27년, 28년까지 놓여집니다. 그 철도만뿐만 아니라 제2경춘국도라고 해가지고 청량리까지 자동차를 타고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망도 다시 놓여집니다. 이러한 인프라 기반이 이제 놓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거, 문화, 정주 요건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컨텐츠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창업마을, 아까 말씀드렸죠. 캠퍼스 혁신파크, 기업 혁신파크, 수요 에너지 클러스터, 그 다음에 이 철도망이 놓여지면서 남춘천역, 춘천역, 그 다음에 북춘천역, 퇴계역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역세권 주변에 청년 주거주택, 공유주택, 이런 청년 전용 주택을 만들어서 역세권 중심으로 주거하면서 통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35만은 청년들만 안 빠져나가면은 35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른 세대의 춘천 이주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은퇴자 마을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미국의 은퇴자 마을을 보러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습니다. 미국은 선시티라고 하는 은퇴자 마을이 전국에 3,000개가 60년 전에 설계되어서 인구 2만에서 4만 정도의 은퇴자 마을들이 3,000개가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안에 골프장, 파크 골프장, 수영장, 온천장, 메이커 스페이스, 다양한 사교 클럽 등 그 안에서 은퇴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구비한 2만에서 4만 정도가 사는 은퇴자 마을이더라고요. 종합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인근에 사는 어르신들보다 무려 생명이 13년간 3년을 더 산대요. 그러한 은퇴자 마을,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2070년이면은 인구의 45% 이상이 65세 고령층입니다. 45% 이상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인구 2만에서 3만 정도의 은퇴자 마을을 2030년까지 지어서 미니 신도시급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미국에 가니까 그 은퇴자 마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양한 창업 공간들이. 그래서 그 마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어르신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청년청합마을, 은퇴자마을로 인구 한 4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업 혁신팡크로 인구 1만 2천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적인 주거 이전까지 해가지고 2030년까지 지금 28만 명에서 35만 춘천시 인구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큰 그런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춘천시의 현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30만 달성을 하여 특례시 적용을 받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서고속철도를 통한 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혁신파크를 통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은퇴자마을을 통해서 이제 35만 달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퇴자마을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또 은퇴를 앞두시고 계신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은퇴를 하신다면은 이 장소를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권 중소기업 취업 희망 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으실까요? 사실 대학 졸업 후에도 춘천시 및 강원권 정주를 희망하는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졸업 후 주체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당연히 취업이라는 가치가 충족이 되어야 함에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춘천시와 강원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권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일자리 확대, 강원권 대학 졸업생 우선 채용 등 중소기업 취업 희망 학생들을 위해 마련하신 지원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상당히 안타까운 정책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폐기 수준에 있는데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이제 청년이 우리 강원권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청년이 받는 월급, 만약에 이거는 가상의 수치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청년 월급 중에서 1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0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100만 원을 얹혀주고 정부가 100만 원을 얹혀줘서 2년 만에 목돈 5천만 원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예산이 거의 뭐 수천억 정도의 예산이어서 근데 거의 100%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이었고 이 청년 체험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은 강원도 최문순 지사 시절에 먼저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어서 국가가 이 사업을 받아들여가지고 국가 사업으로 확대되었던 사업이었거든요. 저는 이 사업들이 좀 더 예산이 확충되어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은 이 사업이 그 조건이 변질되어서 오히려 기업과 청년들이 더 많이 기존에 100만 원 냈다고 한다면 200만 원을 내야 이 목돈을 받을 수 있고 2년 만이 아니라 5년 만에 목돈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조건이 많이 변해가지고 이 신청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이렇게 왜곡시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 싸움하는데도 제가 예결위 위원하면서 이 예산을 현행 유지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애를 썼고 일정 정도 이 사업 예산들이 유지가 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업시의 다양한 이제 공제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실업이 있어서도 자유로운 그 실업의 유지 기간들을 두고 또 청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어차피 이제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전세 보존 이런 지원금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들은
산업직접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한시적이어서 그걸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 가지 그 청년들이 지역에 사는데 청년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마을에 선정이 되면은 국가가 한 6억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은 그 청년들이 그 공모 금액을 가지고 다양하게 아이디어 사업들을 해서 창업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속초의 라이프베리 사업이라든지 홍천의 왓썹타운, 강릉의 강릉살자, 영월의 밭멍, 그 다음에 태백의 관광 스토리지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사업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요. 우리 춘천에는 아쉽게도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창업해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존 이행되었던 지원 사업의 이행과 청년마을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 희망 청년들의 지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강원대학교 인근 구역에 안전관리 방안이 있으실까요? 현재 강원대학교 인근 저축방 대치 지역 골목에는 여전히 어두운 공간이 더러 존재합니다. 또한 방범 카메라 설치도 적고 순찰 빈도도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저축방 밀집 지역에 안전관리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전에 간담회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좀 들었었습니다. 원룸 밀집촌인 그 강원대학교 공대 그리고 자연대학 부근 골목이 굉장히 어둡다라는 말씀 좀 들었었어요. 이거는 제가 즉각적으로 그쪽 지역의 시의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좀 더 밝은 골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일단은 가로등 설치가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저도 여러 가지 골목길 자율방범대원들이나 위험 소방대 아저씨들하고 그런 방범 활동들을 하는데, 그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에 특히 여성들이 그런 어두운 골목을 갈 때 굉장히 좀 마음상 무겁기도 하고 꺼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성 안심기가 디자인 시스템 적용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시가 공모하게끔 해가지고 국비도 확보를 해서 밝고 안전한 그런 어떤 골목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 질문 드렸는데 원님께서 벌써 공대, 자연대 쪽이 어두운 걸 파악하시고 시의원들과 합의를 맞추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안전한 대학가 생활이 경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춘천시 거주 대학생 및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이 있으실까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대면 수업 전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춘천도 주거비 상승 문제를 직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 춘천 지역 대학가 주변 공인중개 사무소와 부산 부동산 플랫폼 직방 자료를 조합한 결과 춘천 대학가 원룸 월세 가격은 평균 34만 원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38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원 상승한 상황입니다. 강원대학교 재학생들을 비롯한 춘천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은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전용 공유형 기숙사 증설,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미 아까 발제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춘천시는 이제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학기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춘천이 제가 하는 일은 아니고 시장이 하는 일인데 시장께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해서 일단 주소 이전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그 금액을 조금 더 높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그 법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주거 지원 사업들을 벌이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월세 지원 20만 원 사업이 곧 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제가 개정을 해가지고 이게 영구 월세, 영구 청년 월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겠다는 말씀 1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월세를 받으려면 다양한 조건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조건도 지금은 뭐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에 그 다음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그 다음에 중위소득 60% 이하, 또 어머님은 100% 이하 이런 조건들을 좀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조금 더 완화해서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도 혜택에 갈 수 있게끔 좀 확대하는 그런 정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청년들이 이렇게 지역에 머물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비도 지원을 합니다. 1회 안에서 한 4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그런 이사비 지원 정책도 조금 더 정부 정책으로 보편화해가지고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바꿔서라도 꼭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발제 시에 전월세 대출 받았을 때에 이자 지원하고 중개 수수료 이 지원하는 것들도 꼬박꼬박 잘 챙기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 개정과 그리고 수혜 가능 기준 완화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거시적인 시각으로 강원대학교와 춘천시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님의 맥락으로 그려질 춘천시와 강원대학교의 내일을 상상함이 실로 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후보자님의 설명을 토대로 청중분들이 느끼신 궁금증들을 아낌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희망해 주시는 분께서는 버스해 주시고 질의 전 본인의 소속, 전공과 성명을 밝히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 너무 어려운 질문보다는 쉬운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최도균 강원대학교 중어중앙전공 2019-1143입니다만 한국은 아직 정당방위나 좀 뭔가 방어하는 법안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정당방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타이브레이나 이런 지하철 싸움이 일어날 때 그런 경우에서 어떻게 법안을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누군가 칼에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확실한 법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술이라서 좀 다른 건 없지만요. 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즘에는 정말 뭐 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길거리에서 무자비한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범죄들이 지금 뭐 많이 발생을 해서 길거리 다니는 것조차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정당방위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지 거의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의로운 활동을 하다가 정당방위나 또 남의 어려운 상황을 목격하고 그것을 구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의사자로 인정받아서 국가의 뭐 다양한 지원책을 받는 경우인데 그것도 이제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한해서 유족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저는 여기 지금 학생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받았지만 우리 경찰관, 소방관 이분들도 늘 그런 위험한 현장에서
공무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도 그 공무 활동 중에서 정당방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제대로 된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또 막다가 오히려 시민들이 뭐 다치거나 했을 때 그것을 독박 써가지고 본인이 피해 보상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국가 시스템상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보호받고 그런 국가 시스템이 되어야 의사자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용기를 내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게 좀 안타까운데 제가 관련된 법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그 정당방위법 같은 것들을 한번 입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소중한 질문에 또 중요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자리를 박수를 치시는 거 보면은 아주 말씀해주신 사안들이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주신 사안분께서는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학과 최준석입니다. 네. 우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허영 의원님과 그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시 말씀해주신 주거비 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소득 요건이 또 중요시 여겨지고 이제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에서는 이제 주택 조건도 함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와는 또 춘천시는 또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춘천시만의 기준이 생각해 놓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서울시는 지방의 그 재정 자립도라고 합니다. 재정 자립도.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80% 이상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춘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한 24%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돈이 많은데 우리 춘천시는 돈이 없어요. 지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양한 서울 시민, 서울 거주 시민들에게 하는 정책하고 춘천시가 춘천 시민에게 지원하는 정책하고 이 재정 자립도 문제 때문에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잘 말씀 주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거 지원 정책 이렇게 보면은 이사비도 40만 원 지급하고 우리는 중위소득 60% 이하인데 서울시는 150% 이하로 확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데 서울시는 2억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엄청나게 확대된 대상층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거의 반 수준의 조건을 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이 재정 자립도 문제 때문에 서울시 따라가다가는 재정이 더 고갈될 거고. 근데 조금은 더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죠. 서울시 기준에 맞출 수는 없더라도 중위소득, 청년 중위소득 지금 60%인데 그걸 100%로 좀 확대한다든지. 지금 5천만 원이면은 그걸 한 1억 원 정도로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좀 현실에 맞는 지원 정책들을 고민을 하고 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서울시와 같은 수준에서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여 그 수준에 맞는 복지 시대를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신 학우분께서는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전공 최상철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앞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 중에 미국 은퇴자 마을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걸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예산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과 비슷한 규모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런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많은 시설을 구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 미국 은퇴자 마을 사례를 듣고 생각난 것은 이제 그 미국의 그런 은퇴자 마을은 아무래도 고소득층이나 소위 말하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핀란드 대학생들의 대학생들이 받는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복지 정책들도 우리나라랑 핀란드의 그 세율 차이나 여러 그 조세 저항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큼 핀란드만큼 많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 그런 정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도입하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근데 미국의 민터제 마을은 3,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70년 전에 국가나 지역 연방의 주 단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도입한 모델이고, 우리나라 은퇴자 마을은 뭐 삼성 이런 LG 같은 대기업에서 노인 복지주택 차원에 있어서 굉장히 고가의 입주비나 이런 것들을 두고 정말 고소득층만 가는 그러한 마을 정도 형태의 은퇴자 마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국가가 설계하고 국가가 지어서 대중적으로 공급하는 은퇴자 마을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니까 그렇게 고소득층이 아니에요. 미국은 선진국답게 정말 고령자에 대한 복지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보증금이 200불에서 400불 정도예요. 그리고 월 한 80불 정도의 관리비 같은 것을 내요. 80불이면 그렇게 비싼 비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에서 살고 있고, 미국은 50세 이상이 시니어로 규정되어서 50세 이상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게 해서 고령자들이 거기서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모여서 3,000개의 은퇴자 마을 속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가 짓는 대규모 이러한 은퇴자 마을이, 복합 은퇴자 마을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우리 춘천의 1호 은퇴자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련 법을 이미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관련 법을 다 만들어 놔서 이제 차기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제가 1호 법안으로 낼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에 가니까 LA에는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LA 북부에 라구나 우주 선시티라고 해가지고 은퇴자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도 한 1만 8천 명 정도의 한인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사시는 한인들이 물론 미국 가서 성공적인 한인이 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셨지만은 굉장히 돈을 벌지 못하고 평범한 미국 시민의 자격으로 거기 들어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한인회 어르신들을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한국에 이런 은퇴자 마을이 생기면 어떡하실 거냐 물어봤어요. 미국에 우리 한인들이 거의 400~500만 명 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고령자 한인들은요, 고향인 한국에 와서 그런 은퇴자 마을에 거주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서울 수도권에 여러 은퇴자들이 세컨하우스 개념의 그러한 집을 구하고 있기도 하고, 이것이 공공용으로 지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수요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2050년이면은 전체 인구의 35%, 40%가 65세 이상이고요. 2070년이면 45%가 전 인구의 65세 이상이에요.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케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다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단 거주화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세대들과 이런 돌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고령자들을 케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1차적으로는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핀란드 이제 저는 대학 적어도 국립대학은 무상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해서 사립대학도 확대되어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그런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대부분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는 국가 예산을 재구조화하고 하면은 무상 교육 대학교까지 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06년서부터 저출생 관련된 국가 예산이 38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에 20조 원 정도가 있으면 대학 무상교육 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설계 문제이지 우리나라가 그 정도 투자할 만한 그런 빈곤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탑 8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가이고 그만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제정국가입니다. 그거는 어느 세력이 어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국가를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즉시 시행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설계를 제대로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과제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후보자님께서도 춘천시와 강원대학교에 보여주신 뜨거운 진심 덕분에 학우분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앞으로 딱 두 가지 질문만 받아보고 현장 질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께서는 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일본학 전공 1학번 최재강입니다. 아까 여기 오면서 정문에 계신 거 보고 인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저번 주 토요일에도 그러시고 후문숲에서 이렇게 승무원을 하고 계신 걸 그랬었고 그걸 다 오늘 이렇게 보셨구나.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왜 그렇게 날씨도 추우신데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실까에 대해서 궁금함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들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벼운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3번 도전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번 이렇게 후보 자격으로 도전해서 이제 3번째 된 거죠. 그리고 4년이 흘렀으니까 4년마다 선거가 있고 그러면 16년 동안 이렇게 꼬박 후보 내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우리 춘천시 인구가 제가 28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제가 만난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16년 동안 그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만났는데 제가 만난 분들이 한 1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도 인구의 반을 춘천 시민들을 못 만났어요. 근데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계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나와서 운동하시고 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쭉 돌다가 출근 시간 한 7시 반서부터 9시까지 시내의 주요 교차로에 서서 커다란 허영이라고 쓰여 있는 그 표지판을 목걸이에 메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냥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차 한 대마다 운전자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 맞춤하면서 그러니까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반의 춘천 시민들은 아직도 저를 모르거나 저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시민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와 열정으로 이렇게 추운데 나가서 인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으면은 차 안에서 손을 막 흔드는 모습이 보여요. 또 경적을 막 올려주시기도 하고 깜빡이를 깜깜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창을 내려가지고 손을 막 흔들어 주시고 뭐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이제 딱 제가 받으면 너무나 힘이 나죠. 여하튼 그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시면은 뭐 엄지척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큰 힘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요. 강원대학교 재학생은 14,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 꼭 임기 내에 제가 14,000명 강원대학교 학생에게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리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는데요. 마지막 질문 주신 분께서는 거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들어주셔서 다 봤죠, 뭐 다 봤지 뭐. 네, 두 분이 동시에 두 분이 동시에 이것을 해주셔서 먼저 앞에 계신 남성분 질문해 주시고 다음 여성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목공학과 전공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원주시 예로 들면은 이제 8년 만에 인구가 증가됐다고 하셨는데 그 인구가 증가될 수 있었던 제일 큰 요인 중에 원주 혁신도시가 제일 크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원주 혁신도시에는 공기업 같은 본사가 규모가 큰 기업이 이전돼가지고 그렇게 인구 증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 주셨듯이 지금 강촌에도 저희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혹시 그 강촌에 들어오는 기업 중에서 혹시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그리고 유치를 이제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기업 도시는 기업이 주관이 되어서 기업 도시를 만드는 거고요. 혁신 도시는 정부 중앙부처의 공공기관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일정 정도의 공공기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주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 생활시설을 만들어서 혁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동시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것을 10년간 잘 만들어가지고 10만 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제 요번에 오늘 발표된 춘천 기업 혁신 파크는 더존이라고 하는 기업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의 중소기업의 기업들은 자기 자신들의 세무 회계 프로그램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90% 이상의 세무 회계 재정 프로그램을 ERP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더존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지배력이 90%예요. 우리 춘천 소재 기업에만
2,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앵커 기업, 중심 기업이 되어서 그 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은행권과 또 30개에서 50개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같이 투자를 9,3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LH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아파트도 짓고요. 그 다음에 춘천시에도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다양한 문화공간과 공원, 정원 이런 정주 시설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오는 기업들, 데이터 기업, 거기 컨셉은 정밀 의료 데이터 기업 컨셉으로 그런 관련 기업들이 옵니다. 그리고 더존과 같은 다양한 그런 ERP 시스템 내지 그리고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을 지향하는 그런 기업 군 중심으로 유치를 해서 이미 거의 유치 신청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030년까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이래 만들어질 곳을 대비해서 30년이면 앞으로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4년 대학생활 하고 2, 3년 하고 여기서 준비하면서 그런 곳에 어플라이도 해보고 그곳에 관련돼서 내 창업도 한번 구상도 해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혁신도시도 이제 전국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원주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뭐 또 이전할 공공기관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직도 서울에 500개 정도의 중앙부처 기관이 이전할 기관들이 남아있어요. 그 500개를 또 전국적으로 분산해서 2차 혁신도시를 조만간 또 발표를 할 겁니다. 우리 춘천이 그거를 또 받아와야 되는데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요. 이제 2030년도에 새로 도입되게 될 혁신 학회를 대비하여 제가 내년 2월에 졸업입니다. 제 취업을 2030년까지 좀 일단 미뤄보는 걸로. 빨리 수용하셔야지. 그 시간 동안 물론 뭐 창업해서 도전도 해보고 그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뭐 알바도 하고 공장도 다니고 온 돈으로 한 50일 동안 유럽 배낭여행도 다녀오고 또 배낭여행 다녀오면서 얻었던 영감으로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한 6년 동안 벤처기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벤처붐 시대를 잘 버텨냈는데 거품이 좀 있어가지고 잘 망했습니다. 잘 망해서 이렇게 기업해서 망한 경험도 있고 늘 지금까지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디어만 잘 가지고 계시면은 여러 가지 국가나 지자체 지원책을 받아가지고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데미지를 받지 않는 그런 도전의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냥 도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청춘들을 위해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전공 대학 중인 정민서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주신 후보자님과 다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호수 국가정원 도시를 구성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청년 유출 방지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그 호수 국가정원 도시와 관련해서 청년 유출 방지 차원에서 구상하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왜 안 나오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을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춘천 호수 국가정원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어요. 국가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투자해서 만드는 정원이에요. 여러분들 뭐 해외에 나가셨으면 모르겠지만은 프랑스나 영국 가면은 영국 왕 또 프랑스 국왕 이 왕이 설립한 왕의 정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가가 투자해서 만드는 국가 정원이 있어요. 1호 국가 정원이 순천만, 저기 전라남도 순천만 갯벌 아세요? 갈대숲.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정원을 올해 또 한 10년 전에 만들었다가 이 버전 2를 만들었는데 순천만 국가정원이 1호 국가정원이에요. 2호 국가정원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에요. 울산은 공업도시 아닙니까? 예전서부터. 그래서 태화강이라고 하는 것이 울산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데 그 태화강이 공업도시다 보니까는 공장들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굉장히 똥물이 됐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서부터 그 태화강의 둔치와 폐수를 정화해서 흘려보내고 해서 10년 만에 1급수 태화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태화강 둔치에 정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국가정원을 인정받아가지고 2호 국가정원이 됐어요. 근데 전라남도에 하나, 저기 경상남도에 하나, 이렇게 밑에 지방에만 국가정원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수목원 정원에 관한 법률을 내가지고 왜 밑에 지방에만 국가정원을 만들어 주느냐. 우리 같이 강원도 지역에, 북부 지역에도 국가정원을 좀 만들어 달라. 법을 내가지고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3호 국가정원을 우리 춘천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가지고 올해 10월 달에 잘하면 삽을 착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은 우리 춘천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닙니까?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느냐고 수십 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하지 못했어요. 저기 여러분들 공지천, 의하모 그냥 바라만 봤죠. 지금 거기에 배도 못 띄우게 돼 있습니다. 카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니고는 있지만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에 유람선도 있고 그랬었어요. 수도권에 맑은 물 공급하느냐고 배도 못 띄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모래가 쌓여가지고 지금 수심이 가운데 가면은 무릎도 안 차요. 담수호, 홍수 방지 기능이 모래 때문에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준설하거나 일시적 준설을 통해 가지고 수심의 깊이들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지고 담수 기능도 해야 되고 이거를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창의적으로 호수 국가정원을 만들자. 여러분들 중도 아시죠? 레고랜드가 있는 그 중도 위에가 상중도예요. 레고랜드가 있는 곳이 하중도고 상중도에는 그 안에 호수 안에 섬이 있고 그 섬 안에 또 조그만 호수가 있어요. 그 상중도에 국가정원의 메인 포스트를 만듭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붕어섬 지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밑에 태양광 패널이 잔뜩 쳐져 있는 붕어섬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국가정원으로 만들고 캠프페이지라고 하는 미군 부대가 양요한 도심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국가정원의 일부를 만들어내서 춘천 전체를 국가정원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법도 통과시켰고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유치를 했어요. 이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반려동물 산업 그래서 애견 산업에 많이 진출하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반려동물 산업이 반려식물 산업으로 더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동물도 키우고 식물도 키우면서 가족화하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정원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원 산업, 반려식물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예요. 그걸 제가 유치를 해서 춘천에 짓는데 그것이 정원형으로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반려식물 산업이 육성이 될 거고, 우리나라 반려식물들은 90% 이상이 80-90% 이상이 외래종이에요. 외래종. 수입종이에요. 종자들이. 근데 우리나라 야생 들국화라든지 야생 꽃이라든지 야생 식물을 통해서 이것을 정원 소재 식물로 이렇게 좀 개발하고 육종하는 그런 기관의 역할들도 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액세서리들, 화분, 비료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식물들에게 디지털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식물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입해서 탄소를 얼마큼 흡수하는지, 이산화탄소를 얼마큼 흡수하고 얼마만큼의 공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디지털 센서 산업까지 연관해가지고 우리 정원 소재 산업들이 우리 춘천이 정원 산업의 수도가 돼가지고 국가 정원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 정원 사업의 핵심 요치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거고, 이미 우리 춘천 시민들이 시민 정원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면은, 제가 춘천 시내에는 못 쓰는 유유부지, 짜투리 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강원대학교 정원 관련 학과 이런 학생들이 그 짜투리 땅들을 지금 시민들과 함께 정원화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윤영주 교수님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아파트 살면은 아파트 가운데에 아파트 정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원들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고, 마을 시골에 가면 읍면동에 가면은 마을 단위에도 어르신들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마을 정원들도 꾸미고,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정원 산업들을 만들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마지막까지 질문해 주신 하구분 그리고 후보자님께 감사의 전합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Q&A를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Q&A 시간이 후보자님께서 준비하신 정책들의 귀중한 사를 보태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짧게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아실 거예요. 만시간의 법칙. 만시간을 어느 한 분야에 자기가 열정과 자기의 모든 도전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와 성공을 이룬다라고 하는 법칙이죠. 이 만시간이 딱 10년입니다. 10년.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저도 한 조금 더 걸려서 12년 걸렸지만, 지금 대학 생활 4년, 또 졸업하고, 또 대학원 진학해서 또 뭐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10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 앞을 내다보고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계획들이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투자되어서 실현될 수 있기를 빌고, 기성세대로서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고 또 실현시켜 드리는 데 있어서 든든한 뒷받침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대응 선거정책기획단에서 춘천 거주청년이 강원대학교 대학생 사이에 논의되는 사회적 의제 해결 및 춘천시 청년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가 모아놓은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 정책 기획단 발제 준비해 주신 분들께서는 단상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강원대학교 제57대 당신의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선입니다. 금일 강원대학교와 춘천시를 위해 흔쾌히 참석해 주신 허용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간담회는 춘천시에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삶의 현장을 공유하며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요청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설명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후보자님이 춘천시를 향한 그리고 강원대학교를 위한 진심을 들을 수 있어 춘천시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큰 기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일 정책 제안의 의미는 청정 강원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정책을 만드는 강원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된 정책들로 강원특별자치도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이 담보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안드릴 정책은 총 5가지입니다. 강원대학교 제57대 당신의 총학생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응을 위해 강원대학교 선거정책기획단을 설치하였고 강원대학교 재학생들과 춘천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 이를 바탕으로 정책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춘천은 대학 중심 도시입니다. 이에 춘천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강원대학교 선거정책기획단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청년들의 정책 제안으로 만드는 강원 청년 정책 제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자여서 먼저 이렇게 서서 발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임원분들께서는 앉아서 얘기 나누는 형식으로 정책을 제안하실 예정입니다. 네, 우선 저는 제가 준비한 정책은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경춘선 춘천 시내버스 간 학생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입니다. 이미 후보자께서 이제 그냥 설명 시간에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청년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문제 상황입니다. 현재 경춘선 춘천 시내버스 할인 한승할인 미적용으로 인해서 청년의 높은 교통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승할인 미적용으로 인해서 낮은 시내버스 이용률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청년에 비해 부족한 교통복지 혜택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의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상황은 춘천시 청년의 지속적인 교통비 부담은 물론이고 현생활인 미적용으로 인해서 택시 이용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젖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기준 1,164만 명으로 버스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보다는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2019년 1,250만 명 수준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전히 춘천시 버스 이용객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정주 여건,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족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서 춘천시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춘천형 한승제도 도입입니다. 제안 배경은 경춘선 춘천 시내버스 한승할인 미적용으로 인해서 높은 교통비 부담을 해결해주고 또한 수도권 교통복지, 기후동행카드, 더 경기 패스에 비해 지금 부족한 교통복지로 인해서 춘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춘천에 곧 GTX-B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미 GTX-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통합 환승 할인 제도에 포함이 되어서 환승이 될 예정이지만 현재 춘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환승 통합 환승 할인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서 환승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춘선과 춘천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 제도가 미리 도입이 된다면은 GTX-B가 도입됐을 경우에도 환승 할인 제도를 도입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환승 할인제 도입으로 춘천 시내버스 활성화 및 선순환 구조 확립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이용객 미확보로 인해서 마련하지 못했던 노선이 확장 및 추가가 가능해지며 또한 자가용 대신 시내버스 이용이 독려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춘천시 인식이 개선이 가능합니다. 환승이 되지 않은 이유만으로 좀 수도권과 멀리 떨어지는 도시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가평 같은 경우에는 환승이 되는, 그리고 또한 경기도이기 때문에 서울과 굉장히 근교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춘천은 환승이 되지 않고 또 강원도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좀 멀리 떨어지고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춘천에 위치한 경춘선 5개 역사 춘천 시내버스에서 승하차 시 상호간 환승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정책 내용으로 제안했습니다. 시행 기간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해인 2028년 내로 시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소요 예산은 20억 원 정도로 예산했는데요. 물론 과학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천안시에서 이제 사전에 진행을 했는데요. 천안시가 65만 6천 명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현재 춘천시는 그것보다 절반이 되지 않은 28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는 환승 혜택이 적용된 역사가 12개인 반면 춘천시는 역사가 5개밖에 없어서 더 적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당연히 청년 교통비의 부담이 절감이 될 것이고 또한 정지역간 개선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GTX-B 개통 시에도 저희가 환승제도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이번에 춘천 시내버스와 경춘선 간의 환승제도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춘천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저는 후보님께서 정말 많이 생각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또한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경춘선 춘천 시내버스 간 환승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정책 제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동문학전공 윤병혜 학부의 강원특별자치도 내 이동여건 개선을 위한 강원형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정책 발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강원대학교 제22대 총선거 대응 선거정책기획단 담원으로 함께하게 된 강원대학교 이문대학 도로문학전공 윤병혜입니다. 우선 금일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강원대학교에 방문해주신 허영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비용은 지역별로 상이하고 요금이 많이 비싸기도 합니다. 춘천시에는 여러 대학들이 있고 춘천 시민을 포함한 여러 강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집으로 가는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금입니다. 또한 춘천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한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비용 역시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상이하기에 이동수단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버스처럼 춘천을 중점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형 광역버스 도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위의 문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 값비싼 시외버스 이용으로 청년들이 이동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 환승과 다양한 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경기권 대신 서울권으로 전입을 하여 인구 감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내 대학으로의 입학을 고민하거나 교통이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의 입학만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방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강원특별자치도형 광역버스입니다. 제안 배경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거주하는 타지역 청년들의 시외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으로는 춘천을 중점으로 하는 광역버스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버스 요금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광역버스 비용은 시내버스 비용보다 조금 높은 2,000원으로 책정하고 춘천, 원주, 강릉을 잇는 노선과 양구, 철원, 화천을 잇는 노선 등 강원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고 강원 북부와 강원 남부를 잇는 노선을 우선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을 잇는 강원형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정식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지역과 국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지역들끼리 묶어서 광역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모두 통과하는 광역버스를 정식으로 신설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는 먼저 강원도 내 지역들을 이용할 때 드는 시외버스 비용보다 광역버스의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부담 없이 낮은 가격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 광역버스 운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서울과 경기권을 어우르는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하여 더욱더 편리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진다면 현재 춘천시에서 목표하고 있는 인구 30만 명 이상의 달성을 중장년층 인구가 아닌 청년층의 인구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선택지가 넓어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춘천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정책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춘천시 정중환경 개선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정치교육과 서정호 화국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만큼 조속히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개혁과 서정우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춘천의 현재 문제 상황은 춘천 청년의 취업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 같은 긍정적인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춘천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서울, 경기 등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또 타지로 나간 우리 춘천 청년들에게 주거비, 생활비 등의 비용이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춘천 기업 혁신파크 도입에 대한 지역인지 채용 제도 마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오늘 마침 기업 혁신파크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해주신 저희 허영 홍보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춘천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기업 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했고 오늘 추진이 사업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2033년까지 이제 4만여 개가 창출되고 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내 타 지역 청년보다 춘천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이거나 혹은 춘천에서 쭉 거주한 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업 혁신파크형 지역인재 전형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업 혁신파크가 기업이 춘천 유치시 채용 전형에 춘천 지역 인재를 추가로 전제를 하고 또 춘천 시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행 기간은 기업 혁신파크 도입 이후라고 잡아보는데 오늘부터 기업이 유치되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대 효과는 춘천 청년 인구 유출 현상을 저지하고 춘천 청년의 취업률 제고 및 실업률 감소, 또 3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요. 춘천의 유동인구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으며 상권 또한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의 주도에서 입주 공간 맞춤대 교육과 의료시설들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춘천 청년들에게 선택의 폭을 증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책 제안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정책은 춘천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인구 30만 달성 실현을 위한 정책인데요. 원칙상 50만 이상의 인구가 충족되어야 특례시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춘천시는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기에 인구가 30만 명만 불과하더라도 지방 분권법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와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 인구 대비 전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기에 30만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매번 20만 후반을 웃도는 인구수를 증가시켜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정책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춘천시가 자치권을 가지고 발전과 혁신을 병행하는 도시가 아닌 은퇴와 노후만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 지역의 균형발전 분포가 희미해지며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한 배경은 현재 춘천은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인구가 30만 명 이상만 충족되어도 특례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매번 인구수가 60만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30만 대도시가 되는 춘천은 도에서 처리하는 18개 분야 42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지도, 감독, 지방 공기업 설립 운영,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계획 승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례시 적용을 받게 된다면 행정조직상의 특례로 행정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정 특례로 도의 재정 보조금과 별도로 도가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한 비율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과 재정이 있어 온전한 자치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위하는데요. 춘천시 발전을 위한 재정의 자율성과 행정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인구 30만 달성 실현은 춘천시의 필수 불가결한 사안입니다. 정책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 후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입니다.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30만 달성 이후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 평균한 인구가 2년간 연속적으로 30만에 그치지 못하면 다음 해부터 대도시에서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만 인구에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에 춘천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인구 30만 달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대학 지자체 간 상호 협력 상생 발전을 위한 강원 1도1 국립대학 지원에 대한 정책입니다. 현재 춘천은 강원 1도1 국립대학 모델로 글로벌 대학 30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강원 특별자치도 대학들을 하나로 묶어 연계 및 공유하는 혁신의 모델이자 교육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모범이 되는 선도적 모델입니다. 하지만 강원 권역 4개 대학이 하나로 묶이는 만큼 대학 자체의 발전 방안 노선인 만큼 4개 대학 지역의 지자체와의 협력과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대학 30 선정 기준과 강원 1도1 국립대학의 주요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 및 상생에 어려움이 빚어질 수 있는데요. 대격변의 과도기에 대학 중심 지역 춘천과 대학 간 간극이 생긴다면 춘천 고수 청년들의 정책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30 선정 모델은 강원 1도1 국립대학 모델로 교육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모델인데요. 글로컬 대학 30 선정 기준과 강원 1도1 국립대학의 주요 과제인 대학과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상생을 위해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원 1도1 국립대학은 대한민국 최초로 4개 대학이 묶이는 모델이고 이는 4개 대학의 지역들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묶이고 공유됨을 의미합니다. 대학의 발전은 곧 지역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대학 중심 도시 춘천의 도약을 위해 강원 1도1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1도1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행정 지원입니다. 또한 대학 지자체 간 상호 협력 상생 발전을 위해 강원 1도1 국립대학 추진대학 지역 내 지자체의 지역 간 공유 연계를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대학 간 상호 협력 상생 발전을 위한 강원 1도1 국립대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대학교 제22대 총선거 정책기획과에서 마련한 5가지 정책을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답변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허영 후보님과 강원대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청년 정책 제안 이행에 관한 업무 협약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허영 후보님과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님께서는 앞에 준비된 단상에 의해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제안인데. 오늘 자리가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요청 사항들을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여서 나머지는 다 제가 체육을 해서 열심히 뒷받침할 것 같은데 광역버스는 조금 도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정책의 이행을 위해 맺은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와 허영 후보께서 함께 노력하여 춘천 청년의 정규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 협약문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힘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영 의원님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예, 지금 정책 제안 주신 거 너무나 소중하고 예산 또 기대 효과까지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거 정말 우리 국회 보좌진들보다 훨씬 더 깊은 인식과 대안까지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광역버스 도입 문제는 사실 이제 이게 경기도나 서울시처럼 예산이 풍부한 곳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한데 그래서 버스도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이제 공영제로 넘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실현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하튼 강원도하고 잘 협의해서 광역버스 부분들도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광역버스가 적어도 준공영제 정도 해가지고 지원받아서 운영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꼭 실천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원하는 강원 청정강원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허영 후보님 비롯한 강원대학교 호우 여러분과 춘천 청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단상 위로 조속히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